혹시 당신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 홀로 앉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손이 갈 곳을 잃어 반찬 그릇 하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그 기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남편을 보내고 45년을 지켜온 옆자리가 서늘한 공기로 채워졌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마주하는 법을 잊었기에 찾아오는 낯선 손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 6시 반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인데 요즘은 이 작은 지저김이 하루를 여는 신호처럼 느껴지곤 하지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으면 아파트 화단의 감나무에 참새 서너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저것들도 혼자 사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다가 문득 웃음이 납니다. 언제부터 참새들의 생활까지 궁금해하게 됐을까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것, 그 말을 처음 실감했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오가며 챙겨주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지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을 채웠습니다. 평생 함께 살던 사람의 부재가 소음이 아니라 고요로 채워진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 줄 몰랐지요. 그날 저녁 혼자서 밥상을 차리다가 반찬 그릇을 하나만 꺼냈을 때 손이 멈춰지더군요. 정말 멈춰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라고들 하지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고 고독은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책에서 읽은 문장이 그때는 그저 글자였는데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처음 몇 달은 외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녁 6시만 되면 누군가 밥 먹어 하고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게 뉴스를 보다가 저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하고 말을 건넬 상대가 없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지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봐도 다들 바쁘다고, 손주 봐야 한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혼자만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아서 괜히 서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고요가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로. 아니,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 정적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틈이 없었더군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수채화 강좌 안내문을 봤지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초보자 환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림이라고는 아이들 숙제 도와줄 때 몇 번 그려본 게 다였지만 뭔가에 홀린 듯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첫 수업날 물감을 펼쳐놓고 붓을 들었을 때의 그 떨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68살에 처음 만져보는 수채화 물감이
종이 위에서 번지는 색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첫 작품이라고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더군요. 정말 울컥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남편 생각도, 아이들 걱정도,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불안도 사라지고 오직 붓끝에서 번지는 색과 형태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서툴고 삐뚤빼뚤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무언가가 있다는 게, 그게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수채화를 시작하고 나서 생활에 작은 리듬이 생겼습니다. 화요일 오후는 그림 그리는 날, 목요일 아침은 동네 친구들과 걷기 운동하는 날, 금요일 저녁은 큰딸이 전화하는 날, 그렇게 일주일이 나름의 패턴을 갖추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에는 남편 스케줄에 아이들 일정에 맞춰서 시간을 조각조각 배치했다면 이제는 중심에 서 있고 다른 것들이 그 주변을 맴도는 형태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으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이 느낌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아침마다 밥을 지었지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내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의무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어떤 날은 식빵에 잼 발라서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하고 어떤 날은 전날 저녁에 남은 나물 몇 가지면 됩니다.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서 허전하거나 쓸쓸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유롭게 느껴지지요. 텔레비전 리모컨도 온전히 것이 됐습니다. 남편은 뉴스만 봤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널을 돌려도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습관처럼 뉴스 채널을 켰는데 어느 날 문득 꼭 이걸 봐야 하나 싶더군요. 그날부터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요리 프로그램도 보고 여행 프로그램도 보고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도 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 사람들이 까르르 웃는 걸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덩달아 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혼자 사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렇지요. 낮 동안은 괜찮은데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45년을 함께 잔 사람이 없다는 게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뒤척이는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그럴 때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를 데워 마시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지요. 새벽 2시, 3시의 도시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차 한두 대가 지나가고 멀리 편의점 간판이 외롭게 빛나고 있어요. 그런 밤에는 과거를 많이 떠올립니다. 젊었을 때 일, 아이들 어렸을 때 일, 남편과 싸웠던 일, 화해했던 일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최근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먼 옛날 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지요.
처자일을 낳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뒷모습, 그런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때는 힘들었던 순간들도 지금 돌이켜보면 다 소중한 시간이었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은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상자 속에 쌓여있던 사진 앨범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때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지요. 25살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얼마나 앳되고 풋풋했던지 그때는 앞으로 펼쳐질 긴 세월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35, 45, 55 나이를 먹어가는 얼굴을 차례로 보고 있으면 이 모든 시간을 살아왔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져요.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다가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라 남편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는데 그래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더군요. 한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액자에 넣어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사진을 보면 눈물부터 났는데 이제는 담담하게 쳐다볼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하고 속으로 말을 걸기도 하지요. 대답은 없지만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특히 그렇지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했습니다.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서운했고 손주들 데리고 올 때도 머물다 가지 않고 후다닥 가버리면 마음이 허전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고 바쁘고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그들의 시간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연락할 때 더 편하게 대합니다. 엄마 뭐해? 밥은 먹었어? 하고 물으면 응, 엄마 잘 지내. 너는 이렇게 가볍게 대답하지요. 예전처럼 엄마는 매일 혼자 이러고 있지 뭐 하면서 은근히 부담을 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군요. 부담 없이 편하게 안부를 물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엄마도 자기 생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존중하는 것 같다고도 하더군요. 손주들과의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밥 해주고 간식 준비하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정작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주들이 오면 함께 앉아서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화단에 나가서 꽃 이름을 알려주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서 구름을 보기도 하지요. 할머니, 저 구름 토끼 같아요 하고 아이가 말하면 그래, 할머니는 솜사탕 같아 보이는데 하고 대꾸합니다. 그런 순간이 참 평화로워요. 친구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 건 아니더군요. 만날 때마다 남의 흉을 보거나 자기 자랑만 하거나 만나고 나면 피곤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대신 만나면 편한 사람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됐지요. 그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산책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비슷한 또래 여자들 넷이서 목요일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지요. 다들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산을 오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이어져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휴, 요즘 무릎이 말을 안 들어하고 누군가 말하면 나도 그래.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그래 하고 공감해주면 되지요. 정상에 올라 쉬면서 도시락을 먹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각자 집에서 싸온 김밥이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면서 이거 맛있네. 어떻게 만들었어? 하고 묻고 답하는 시간 거창한 대화가 오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나눔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들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지요.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이지만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진실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늘 부족했지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고 챙겨야 할 사람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끝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빴고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느리게 흐른다고 해서 지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결을 느끼면서 살게 됐다고 할까요? 아침이 오는 것, 해가 중천에 뜨는 것, 해걸음이 되는 것, 밤이 깊어지는 것 하루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게 됐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셨는데 요즘은 허브차를 즐겨요.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차를 우려내면 집안에 은은한 향이 퍼지지요. 그 향을 맡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는 걸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봄에는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지요. 이렇게 자연의 순환을 지켜보는 게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책 읽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지요.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나면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잤습니다. 이제는 자기 전에 1시간씩 책을 읽어요. 요즘 읽는 책은 주로 에세이나 시집입니다. 어려운 철학책이나 무거운 소설은 잘 안 읽히더군요. 대신 누군가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놓은 글이나 짧은 시 한 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쓴 글에 공감이 많이 돼요. 아,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싶으면 밑줄을 긋고 여백에 생각을 적어 넣기도 하지요. 음악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들을 찾아서 듣습니다. 70년대, 80년대 노래들 그 시절에는 그냥 흥겹게 따라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려요. 가사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습니다. 요즘 노래도 나오고 옛날 노래도 나오는데 다 나름대로 좋더군요. 요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먹이기 위한 요리였다면 이제는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요리가 됐어요. 혼자 먹을 거니까 실패해도 괜찮고 실험적으로 해봐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유튜브에서 본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 했는데 생각보다 쉽더군요. 계란과 우유를 섞어서 식빵을 적시고 프라이팬에 구워내는데 버터 녹는 냄새가 참 좋았어요. 완성된 토스트에 꿀을 뿌려서 먹는데 아,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감탄했지요. 이렇게 작은 성취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동네 산책도 새로운 즐거움이 됐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매번 다른 풍경이 보여요. 골목 어귀에 담벼락에 피어난 들꽃, 슈퍼마켓 앞에 놓인 화분의 제라늄, 길고양이가 햇볕 쬐며 낮잠 자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가끔은 걷다가 낯선 골목으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40년을 살았던 동네인데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직도 있더군요. 새로운 길을 걷다가 예쁜 카페를 발견하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래된 책방을 발견하면 한참 서서 책 표지들을 구경해요. 계절의 변화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 벚꽃이 피고 그 다음 철쭉이 핀다는 것, 여름이 오면 매미 소리가 시끄럽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면 가을이 온 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 겨울이 오면 거리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툼해지는 것, 이런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살게 됐어요. 자연의 리듬에 삶을 맞추면서 사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밤에 몸이 아플 때 특히 그렇지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깬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혼자 일어나 소화제를 먹었는데 그때 만약 정말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래서 요즘은 큰딸에게 매일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 한 줄이면 돼요. 딸도 알았어. 엄마 잘 자 하고 답장을 보내지요.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돈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병원비는 점점 더 들 텐데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밤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필요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요. 건강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가끔은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들지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십자말풀이도 하고 스도쿠도 하고 책도 읽고 손주들 이름과 생일을 외우고 전화번호도 기억하려고 애써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이게 더 편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밤 11시에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주말 내내 잠옷 바람으로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자유가 나이 들어서야 주어진 게 아쉽기도 하지만 늦게라도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당신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 하는 게 배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도 이렇게 사는 걸 원했을 것 같아요. 병상에서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 하고 당부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남은 삶을 잘 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잘 살고 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인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산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외롭기는 하지만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는 하지만 자유롭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혼자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고 때로는 자유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지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사는 게 지금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천천히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다 알아낸 건 아니지만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새로 시작한 게 또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이야기를 써봅니다. 선생님이 매주 다른 주제를 주시면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 경험을 써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제대로 글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잘 쓸 필요 없다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쓰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첫 주제가 나의 첫 기억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5살 때 할머니와 시장에 갔던 기억을 썼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감촉, 시장 바닥에 깔린 거친 시멘트 느낌,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엿을 하나 주시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쓰다 보니 어느새 2장이나 썼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에 가서 발표하는데 다들 박수를 쳐주시더군요. 그때 느낀 뿌듯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68년을 살면서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게 이야기가 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상이겠지만 에겐 소중한 기억이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그걸 글로 남기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아, 이런 일도 있었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 하면서요.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함께 수업 듣는 분들과 차를 마시곤 합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합니다.
만날 때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 하고 묻고 답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요. 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축복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물론 모든 순간이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가끔은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않아요. 울고 싶으면 울고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슬플 때는 슬픈 거고 힘들 때는 힘든 거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에 햇살이 비치고 새소리가 들리고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산책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지지요. 아마도 이게 나이 들어 얻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 말이에요. 최근에 손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아서 외롭지 않으세요? 하고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단다.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하고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할머니는 강하시네요 하고 말하더군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라고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느긋함, 여유로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선물이지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오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피부,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내 웃음이 나옵니다. 이 얼굴에, 이 몸에 60여 년의 삶이 새겨져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자랑스럽기까지 하거든요. 젊고 예뻤던 얼굴은 아니지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밖에서 다시 참새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참새들도 둥지로 돌아가나 봐요.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뭘 먹을까? 냉장고에 두부가 있으니 된장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해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조차 소소한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완전히 도달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포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챙겨봅니다. 하늘이 알려주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혼자 사는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 시간과 함께, 나 자신과 함께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네요. 수채화 수업 가는 날이에요. 이번 주에는 풍경화를 그린다고 하셨지요. 공원에 은행나무를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종이 위에 담을 수 있을까요? 잘 그릴 자신은 없지만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차 한잔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책 읽다가 잠들겠지요. 평범한 하루지만 그 평범함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알 수 없지만 기대돼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참 좋아요. 정말로.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외롭지만 자유로운 그 미묘한 감정들을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나이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저녁 되세요.